공식 화폐인 리알화의 가치 폭락 등 경제난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전국 60여 개 도시로 확산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다수의 대학, 관공서, 상업시설을 폐쇄하고 이슬람 혁명수비대, 경찰 등을 대거 동원해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현재까지 최소 3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반정부 시위가 더욱 격화하거나 진압대가 명령 불복종의 모습을 보일 경우 러시아 모스크바로 도피할 계획을 세웠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5일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이란의 최근 시위가 궁극적으로 신정체제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 2022년 있었던 히잡 시위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란에선 2022년 9월 22살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게 끌려간 뒤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인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여성의 강제적인 히잡 착용과 권위주의적 통제에 대한 저항이 일어났지만 이란 정권의 강제 진압에 의해 수개월 후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러나 경제 붕괴로 인해 촉발된 이번 시위는 더 폭넓은 세대에서 동시다발적인 참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리알화 화폐 가치는 달러당 140만 리알까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은 52%를 넘어섰으며 생필품 가격은 일반 시민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경제 붕괴가 먹고 사는 문제로 직결되자 상인뿐 아니라 일반 노동자, 중산층, 학생, 여성, 소수민족까지 사회 모든 계층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또 시위는 이란 수도 테헤란을 넘어 이스파한, 마슈하드, 하메단과 같은 주요 도시뿐 아니라 소도시와 도서 지역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란 정권의 큰 위기는 국제적인 상황에서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히잡 시위 당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 제재보단 외교적 공세를 우선시했고 서방 주요국들도 제한적인 제재에 그쳤는데요. 현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시위 강제 진압 과정에서 사망자가 늘어날 경우 군사력을 동원해 구출 작전에 나서겠다며 직접 개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헤즈볼라와 하마스 등 이란 대리 세력들의 위력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해 크게 약화되면서 이란의 국제적 위상이 떨어진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지난해엔 이란의 중요한 방어벽을 제공했던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가 축출됐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하면서 큰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포린 폴리시는 이번 시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시위 구호의 변화라고 분석했습니다. 시위대는 자비드 샤와 팔라비 왕조는 돌아올 것이란 구호들을 외치며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팔라비 왕조의 마지막 샤였던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의 장남 레자 팔라비 왕세자의 복귀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위의 중심이 인권을 되찾고 사회를 개혁하는 것보단 근본적인 신정체제의 교체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에서 히잡 시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독재자 죽음 같은 이란 사회에서 보기 힘들었던 구호까지 등장하며 시민들은 이슬람 공화국의 종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와 히잡 시위는 여러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공유되고 확산했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정부의 무력 대응 과정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양상도 유사합니다. 하메네이는 3일 국영방송을 통해 폭도들과 대화하는 것은 이득이 없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적에게 선동되거나 고용된 사람들이 상인들 뒤에서 이란 정부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며 화살을 외부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연설이 나온 뒤에도 시민들은 계속해서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이번에야말로 이란의 신정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국제사회의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